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4 필수 기능 그리고 초기 설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에 폴드 4에서 변경된 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능과 설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스크바입니다. 이번에 태스크바가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변경이 됐죠. 기존에는 측면에 태스크바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윈도우 기본 하단처럼 변경되었습니다. 덱스 모드와 아주 유사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 태스크바는 기존 홈 화면에 있는 독바와 공유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독바에서 앱을 제거하면 태스크바에서도 동시에 제거가 됩니다. 원래 이곳에는 자주 사용하는 앱을 고정하고 사용했다 보니 사용성이 더 좋아진 거고, 또 부드럽게 전환되는 애니메이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바에서는 이렇게 쉽게 앱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바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니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분할 화면이나 팝업 화면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넓은 화면을 가진 폴드에서 사용하기에 좋겠죠. 또 이렇게 별 표시를 눌러 태스크바에 앱을 묶어서 페어로 저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동시에 독바에도 똑같이 생기겠죠. 자주 사용하는 앱을 묶어서 저장해 둘 수 있다는 점. 태스크바에 둘 수 있는 앱은 최대 8개까지 가능합니다. 꽉 차게 된다면 삭제하거나 독바에서 꺼낸 다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태스크바는 설정, 디스플레이, 태스크바에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태스크바 우측에 보면 떨어진 2개의 앱이 보이는데, 이건 최근 실행한 앱이 2개까지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태스크바 설정에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태스크바 좌측에는 모든 앱을 볼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합니다. 이제 태스크바 숨기기를 보여드리기 전에 두 번째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저는 현재 버튼식이 아닌 제스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튼으로 사용하면 하단에 3개의 버튼이 생기면서 뒤로 가기나 홈이나 최근 앱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제스처로 사용하면 버튼이 사라지고, 뒤로 가기는 좌우에서 안쪽으로 스와이프, 홈으로는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 최근 앱 목록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고 잠깐 멈추기, 이런 식으로 제스처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제스처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버튼이 자리한 하단바를 제거하고 화면을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함인데, 태스크바가 생기면서 하단에 계속 자리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이것도 설정으로 완전히 끄는 게 아니고 숨기는 게 가능합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태스크바에서 길게 눌러 표시 및 숨기기를 활성화해주세요. 그럼 태스크바 빈 공간을 꾹 누르면 태스크바가 숨겨집니다.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는 하단을 꾹 누르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밀어서 팝업, 분할 화면으로 변경 기능입니다. 물론 태스크바에서 가져와서 팝업이나 분할 화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함께 사용하면 좋을 기능이 생겼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에 들어가서 밀어서 팝업,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이 있어요. 이걸 둘 다 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 상하 분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 손가락으로 밀어주면 좌우 분할,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앱이 반대로 밀어지면서 좌우 분할이 됩니다. 제스처로 간단하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앱을 팝업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좌우 상관없이 모서리에서 끌어다 내려주면 팝업 화면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간단하게 분할과 팝업을 사용해보세요. 네 번째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인스타그램은 분할이나 팝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죠. 이런 앱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주세요. 그럼 이제 아까는 인스타그램에서는 불가능했던 분할과 팝업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켜두시고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입니다. 지금 분할 화면으로 사용 중인데 묘하게 위아래가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활성화해주세요. 그러면 위아래 바가 사라지면서 완전히 화면이 꽉 차게 됩니다. 이거는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나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켜두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걸 설정하면 분할 화면으로 사용할 때 상단에 시간이나 배터리, 하단에는 태스크바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상단이나 하단에서 살짝 내려주거나 올려주면 보이지 않던 바가 잠깐 나타나게 되니까요. 이렇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입니다. 이건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와 같이 사용하면 좋은 기능인데요. 먼저 굿락 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 굿락을 다운받아 주고 내부에서 멀티스타를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멀티 윈도우
모드로 컨텐츠 많이 보기가 있습니다. 활성화해보면 분할 팝업이 있는데 둘 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설정하고 분할 화면을 켜보면 어떠신가요? 달라진 게 바로 보이죠? 아무래도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면 하나의 화면보다는 좁게 사용하다 보니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컨텐츠를 한눈에 보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기능을 켜주면 컨텐츠를 한눈에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껐을 때와 켰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7번째는 플렉스 모드입니다. 플렉스 모드는 이렇게 폴드를 접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일단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는 앱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넷플릭스인데 접으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따로 거치대가 필요 없이 그대로 내려놓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고, 보통 영화는 비율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오히려 조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으로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는 앱이 있고 설정을 켜줘야 사용 가능한 앱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설정에서 앱마다 따로 찾아서 켜줘야 했는데 이제는 앱에 들어가서 접어보면 하단 좌측에 앱 아이콘이 하나 뜹니다. 이걸 눌러 들어가면 바로 설정이 가능해졌죠. 접어보면 하단에는 퀵 패널, 캡처, 밝기,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 새로 생긴 터치패드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8번째는 플렉스 캠입니다. 플렉스 모드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앱 중 하나인 카메라를 접어보면 상하가 자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상단에는 카메라 뷰를 볼 수 있고 하단에는 여러가지 아이콘들과 촬영 버튼이 자리하죠. 이렇게 뷰를 위해서 아래로 변경의 각도를 바꿔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촬영한 사진을 좌측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9번째는 커버 화면 미리 보기입니다. 카메라를 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커버 화면 미리 보기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눌러보면 촬영하는 나도 볼 수 있고 찍히는 사람도 외부 스크린을 통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플립보다 폴드에서 사용하면 더 좋은 기능이었는데요. 외부 화면이 넓다 보니까 정말 쉽게 찍히는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켜고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10번째는 캡처 뷰입니다. 아까처럼 플렉스 캠을 이용해 캡처한 것을 미리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캡처 뷰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찍은 사진들이 나열되고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11번째는 줌 맵입니다. 이번에 폴드4에서는 망원이 광학 3배 줌이 들어갔죠. 그래서 좀 더 멀리 잘 찍을 수 있게 됐는데 캡처 뷰를 활성화하고 줌을 20배 이상으로 변경하게 되면 자동으로 줌 맵이 좌측에 표시가 됩니다. 아무래도 고배율로 촬영을 하면 멀다 보니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서 어디를 촬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12번째는 후면 셀피 촬영입니다. 폴드에는 전면 카메라도 있고 내부 UDC도 있고 후면 카메라도 있지만 아무래도 후면 카메라가 성능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죠. 물론 흐릿한 셀카를 찍고 싶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좋은 카메라로 나를 찍고 싶다. 그럼 이렇게 전면에서 카메라를 켜주고 좌측 상단 셀피를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펼쳐주면 전면으로 보고 있지만 후면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더 좋게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13번째는 앱 화면 나눠서 보기입니다. 지금 이 설정 앱 같은 경우도 폴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화면이죠. 좌측에는 설정 목록이 보이고 우측에는 상세 내용이 보이는 다른 앱들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 앱 화면 나눠서 보기를 눌러주세요. 모든 앱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는 앱이 따로 있어서 그 목록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을 눌러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화면이 나눠서 보여지고 왼쪽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오른쪽에서 보여주죠.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쇼핑하던 것은 그대로 보여주니까 좀 더 편하게 쇼핑하는 게 가능합니다. 14번째는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입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보여드릴게요. 이전에는 오히려 화면이 꽉 차지 않아서 이 기능을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기본으로 인스타그램은 폴드에 맞춰 화면이 꽉 차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나와서 깔끔하지만 이것의 단점이라면 컨텐츠를 한눈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화면 비율 때문에 잘려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을 눌러서 비율을 변경할 앱을 찾은 다음 화면 비율을 변경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비율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5번째는 커버 화면 앱 계속 사용하기입니다. 폴드는 외부, 내부 두 개의 화면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펼쳐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이제 접어서 봐야겠다. 근데 접으면 화면이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어쩌면 화면을 닫는다는 게 이제 사용을 안 한다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반대로 외부 화면에서 사용하다가 열면 자동으로 연속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안에서 바깥도 동일하게 연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설정 디스플레이 커버 화면 앱 계속 사용하기를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모든 앱을 한 번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앱을 골라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화면을 접어도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죠. 16번째는 램 플러스 기능입니다. 램 플러스란 저장 공간을 가상 메모리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설정,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램으로 들어가서 가장 아래쪽에 램 플러스로 들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리램보다는 빠르지 않지만 설정하면 앱 리프레시 부분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만 폴드의 경우는 기본으로 물리램이 12GB로 출시되므로 사실 리프레시 부분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상 메모리 2GB에서 8GB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기본은 4GB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변경하지 않아도 좋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끄고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후 원UI 업데이트로 반영이 될 텐데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7번째는 엣지 패널 앱 이름 표시입니다. 이제 태스크바가 생겨서 엣지 패널을 많이 사용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엣지 패널을 열어보면 앱에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설정 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애플리케이션 편집에 들어가 우측 상단 점 3개를 눌러보시면 앱 이름 표시가 보입니다.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이제 엣지 패널 앱도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18번째는 텍스트 추출 기능입니다. 카메라를 열어서 텍스트가 있는 물체를 찍어 볼게요. 그럼 하단에 T라고 뜨면서 바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걸 눌러서 촬영해도 되고 촬영하고 갤러리에서 T를 눌러도 동일합니다. 그럼 상단에 텍스트 추출이라고 보이죠? 이걸 누르면 사진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삼성 키보드에서도 이 기능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키보드에서 점 3개를 눌러 텍스트 추출을 눌러보면 바로바로 텍스트를 인식하는 걸 볼 수 있죠. 붙여넣기에서 바로 붙여넣거나 T를 눌러 촬영 후 원하는 텍스트를 골라도 됩니다. 19번째는 다크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얀 화면으로 표시되지만 나는 배터리도 좀 아끼고 눈도 좀 편안하게 보고 싶다. 그럼 설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다크모드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20번째는 구글 디스커버 끄기입니다. 구글 디스커버는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홈 화면에서 좌측으로 넘겨보면 구글 디스커버가 떠 있어요. 간단하게 끌 수 있습니다. 화면을 꾹 눌러서 좌측으로 넘겨 사용 중을 비활성화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클린한 홈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4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설정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폴드는 넓은 화면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능들이 많은데 설정해 두고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본인에게 무엇이 잘 맞고 아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